오늘은 아주 날씨가 화창한 겨울 날씨인데요. 저는 지금 충청남도 부여군 장아리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낮은 야산이 있고요. 이와같이 작은 마을과 논 경작지가 있는데요. 저 경작지 뒤편으로 대나무 숲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나무 숲을 연이어서 낮은 능선이 있는데 그 능선 안쪽에 작은 좁은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 한가운데 지금 보시면 저와 같이 석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석탑이 바로 부여 장아리 3층 석탑인데요. 한번 석탑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지형으로 봐서 이곳에 이 석탑이 있다는 것은 바로 사찰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건데요. 저 석탑이 신라말 또는 후삼국 고려초 하여간 이 시기에 건립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석탑의 양식이나 취적 수법이 바로 늦어도 고려 초기 이전에 건립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 석탑은 백제계 석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 백제 지역에서 후삼국시기나 고려 초기에 걸쳐서 옛 백제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회고 내지는 백제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런 양식의, 다시 말해서 백제 석탑인 미륵사지 석탑이나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모방하거나 재현해서 간략화시킨 석탑들을 건립을 했는데요. 그러한 석탑들을 백제계 석탑이라고 합니다. 바로 백제계 석탑이 후삼국이나 고려 초기에 충청도 전라도 일대의 옛 백제 지역에서 많이 건립된 걸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현재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석탑 중에 정확하게 건립 시기를 알 수 있는 그런 석탑이, 다시 말해서 편년 기준 석탑이 있다면 백제계 석탑의 건립 시기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석탑이 현재 발견되지 않았고요. 또한 우리나라 역사에서 신라 말기에 후삼국과 고려 초 이 시기가 가장 우리나라 미술사에서 편년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특히 석조미술은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에 건립된 석탑들을 일반적으로 나말 여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신라인지 고려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석탑들이나 석조미술이 많은데요. 바로 이 백제계 석탑들도 그러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석탑의 취석수법이나 양식으로 봐서 고려 초에 가깝기 때문에 고려 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에 석조미술품들이 편년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신라인지 또는 후백제인지 고려인지 또는 그러니까 신라, 그러니까 통일신라, 후백제, 그리고 궁에 의한 태봉, 그리고 왕건에 의한 고려, 뭐 이렇게 여러 나라가 이 한반도에서 뒤섞여 있었고 패권을 다투던 시기였기 때문에 또 지역에 따라서 패권을 잡은 지역은 있었지만 명확하게 어느 국가에 속해서 만들어졌는지 제작되었는지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떤 미술품들이 명확하게 제작국이나 시기를 설정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백제계 석탑도 그러한 우리나라의 미술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 석탑이 굉장히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에 사찰이 있었음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사찰의 흔적은 거의 찾을 수 없고 석탑만 옛날에 사찰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신라시대 고려 초 때 창건된 사찰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석탑에 한번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부여 장아리에 있기 때문에 장아리 3층 석탑이라고 하고 현재 보물 184호로 지정되어 있죠. 이건 해체되기도 했는데 해체할 때 여러 사리 장원고들이 출토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한번 해체할 때 와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탑에서 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1931년도에도
해체가 됐고 1962년도에도 해체가 된 걸로 이렇게 기록상 나오네요. 1931년도에는 초층 탑신에서 다란이를 비롯한 합 또는 불상, 목재 소탑 이런 것들이 출토가 되었고요. 1962년 8월에 해체 수리가 됐는데 이때는 2층 탑신석 상면 중앙에 사리공이 발견됐고 그 사리공에서 사리 41가와 그 다음에 금동제 외호, 그러니까 금동으로 만들어진 합과 그러니까 항아리하고 그 다음에 은으로 만들어진 항아리가 함께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금동으로 만들어진 항아리, 큰 항아리 안에 은으로 만들어진 항아리가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유물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유물들의 정확하게 건립 시기를 알 수 있는 기록이 나왔으면 좋았는데 그 기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기록은 나오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신라 말에서 고려 초기에 걸쳐서 특히 석재의 치석수법이나 양식으로 봤을 때는 고려 초에 가까운 시기에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석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단부를 아주 간략화시켰는데요. 아마도 기단부가 더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이렇게 남아있는 걸로 보입니다. 석탑의 위치와 주변 지형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이 석탑은 원위치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탑은 사찰 가람한 중심에 일반적으로 중요 법당 앞에 건립되는데 현재 지형으로 봐서는 이곳에 법당이나 다른 건물들이 들어설 만한 그런 공간으로는 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있었는데 현재 이곳으로 석탑을 어느 시기에 옮겨오지 않았나, 그 과정에서 기단부가 결실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단부는 어쨌든 간략한 모습이죠. 백제 계열의 석탑들이 다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고 탑신, 일축 탑신이고요. 계속 3층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재를 활용했음을 알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백제계 또는 백제 석탑의 영향을 받은 석탑들이 부재 수가 아주 많고요. 또 옥계석이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백제 계열 석탑들이 딱 보면 몇 가지 특징을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백제 계열 또는 백제계 석탑이라고 합니다. 한번 사방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옥계석이 평박하게, 다시 말해서 좌우 넓이는 넓은데 상하 높이는 낮아서 납작하게 만들어진 그런 옥계석을 일반적으로 평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평박한 옥계석들이 백제계열 석탑의 대표적인 특징이기도 하죠. 그리고 옥계석의 모서리마다에는 풍탁공을 달았던 그런 구멍들이 그대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옥계석 모서리 좌우에 두 곳에 풍탁공을 달았음을 알 수가 있죠. 어쨌든 부여 장아리 3층 석탑인데요. 가까이 가서 보면 기단부 대석으로만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게 탑신석입니다. 우주하고 면석을 서로 다른 부재를 결구를 시켰고, 옥계 받침 부분인데 하부의 하단은 각형으로 깎았고 상단은 모서리를 모지게 깎아서 약간 부드럽게 장식적인 기교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옥계석의 하부는 이와 같이 평박하게 수평으로 처리를 했죠. 그리고 모서리마다 이처럼 좌우에 풍탁공을 고정시켰던 홈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탑신 궤임이 2단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다시 탑신석, 옥계 받침 2단, 옥계석 이런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네요. 그래서 각각의 부재마다 서로 다른 돌로, 다시 말해서 별석으로 치석하고 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런 부재가 활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백제계 석탑의, 백제 영향을 받은 석탑들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부여 장아리 석탑은 역사적인 여러 정화, 그리고 석탑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각 부재의 취속 수법과 결구 수법, 그리고 전체적인 양식 외관, 그리고 우리나라 석탑사의 일반적인 역사를 고려했을 때 후삼국 내지는 고려 초 이 시기에 석탑이 건립되었을 걸로 보이고, 당시 우리나라 석탑의 어떤 일반적인 양식과 함께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석탑을 만들었을까를 오늘을 사는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이 석탑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